안녕하세요. 세제기 기초영문법의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제 4강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교재가 아직도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교재 다운받아서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4강. 오늘 4강 진도의 내용은 문장의 5형식 중에 4형식 문장과 5형식 문장. 드디어 우리가 1, 2, 3형식까지 배우고 이제 4, 5형식만 남겨놓고 있는데 나머지 문장 형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형식 문장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라는 게 있고 직접 목적어라는 게 있어서 목적어가 2개 있는 문장입니다. 이랬을 때 간접 목적어는 IO로 나타내고 직접 목적어는 DO 이렇게 나타내고요. 우리가 특히 4형식 문장의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해요. 수여 동사라는 건 뭔가를 수여하다, 주다라는 느낌의 동사거든요. 그리고 2개의 목적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해석부터 한번 볼게요.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주어는 동사 한다. 여기가 바로 포인트인데 요 세 번째 나오는 요 목적어를 에게라고 꼭 해석을 해줘야 해석이 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직접 목적어에 우리가 항상 목적어에 붙이는 을을 붙여주는 거예요. 살짝 다르죠.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등장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간접 목적어를 뭐뭐에게 라고 해석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요 수여동사를 알고요. 수여동사 뒤에 바로 뒤에 오는 어구에 에게를 붙여주고 그 뒤에 있는 목적어에 을을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거 2개 다 목적어에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올 수 있어요. 한번 4형식의 대표적인 문장의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준다. 참고로 그녀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현재형에 이렇게 s나 es가 붙는 거겠죠. She gives me 니까 give는 대표적인 수요동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를 준다가 아니라 나에게 준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뭐를 주나요? present 선물을 준다 이렇게요. 여기에 을을이 붙었고 여기에 에게가 붙었죠?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4형식 문장입니다. 또 볼게요. 나는 make는 만들다인데 4형식으로 쓰일 때는요 수요동사로 써야 되니까 만들어주다 라는 느낌을 더 살릴게요. 만들어준다. 누구에게요? 내 여동생에게. 무엇을? 인형을. 이렇게. 이런 문장들이 바로 4형식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ask도 4형식으로 쓰일 수 있는데 우리는 물어봅니다. 그에게요. IO로 표시를 할게요. 간접 목적어. 무엇을 물어보나요? 직접 목적어. 질문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질문을 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4형식에 들어가는 동사를 대표적인 동사들을 잘 알고 있으면 이런 거 뒤에 목적어가 2개가 나왔을 때 4형식으로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4형식 동사를 제가 가져왔고 여기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역시나 알아야 되는 동사라고 생각하고 암기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give, 주다, 수요동사 맞죠? 그리고 여기부터 이렇게 볼게요. send는 보내다, 보내주다. lend는 빌려주다. teach는 가르쳐주다, 가르치다.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다. bring은 가져다 주다. offer는 제공하다. tell도 역시 4형식 동사입니다. tell 별표, 말해주다. 왜냐하면 tell과 say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say는 3형식만 가능해요. 그래서 say는 뒤에 목적어가 하나만 올 수 있을 뿐이지 tell처럼 목적어가 이렇게 2개가 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ask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다, 묻다. buy도 수요동사가 가능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 show도 대표적인 수요동사고 show,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 grant는 give의 살짝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주다예요. 근데 수여하다. 그리고 make도 만들어주다.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tell이 아까 4형식 동사라고 했는데
My father, 나의 아버지는요. tells, 말해주다. me, 나에게 a funny story,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형식의 포인트가 뭐랬죠? 세 번째 거를 에게라고 해석하고 네 번째 오는 거를 목적어 첫 번째 거를 에게라고 해석하고 두 번째 목적어를 을이라고 해석하는 거. 계속해서 예문 볼게요. 내 친구 중 한 명은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문장은 One of my friends, 여기까지가 주어. sent는 send의 과거형이에요. 보내주었다. 누구에게?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짧은 문장이라도 문장의 형식을 가리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 bought는 뭔가요? by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나는 사주었다. 나의 딸에게 무엇을요? 새로운 컴퓨터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children, 아이들은요. 물어봅니다. 무엇을요? 무엇을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그들의 부모님에게 their parents, 무엇을? many questions. 자, 그럼 ask가 삼형식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없고요. Children ask many questions 하면 삼형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물어봅니다.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듯이 하나의 동사가 삼형식도 될 수 있고 사형식도 될 수 있고 오형식도 될 수 있다는 거. 뒤에 나오는 구조에 따라서요. 그리고 show도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인데 그는 보여주었어요. 나에게 그의 차를. 잘못된 해석의 예를 들면 그는 보여주었다. 나를. 이렇게 삼형식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동사들을 알고 이 동사들 뒤에 얘는 사형식이 오니까 목적어가 두 개가 오겠구나. 이런 거를 예상하고 글을 읽으면 글의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문법 문제도 잘 풀 수 있어요.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대표적인 1형식 대표적인 동사, 2형식의 대표적인 동사, 이런 동사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에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사실은 공무원 영어 쪽에서 그렇게 많이 빈출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기초 문법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형식 문장을요, 삼형식 문장으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문을 먼저 볼게요. 1번. 이렇게 되면 나의 아버지는 말해준다. 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거 사형식 문장이죠? 근데 삼형식 문장으로 고치고 싶어요. 어떻게요? 나의 아버지는 말한다. 무엇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바꿔볼게요. 삼형식으로 고치는 거죠. 아버지는 말한다. 삼형식 뒤에 나오는 목적어는 무조건 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위치해야 될까요? 그죠?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funny story를 말하는 거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세 번째 옵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제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에게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to me 하면 이게 바로 나에게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친 경우.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오는 전치사 있죠? 삼형식 문장 끝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해서 수식어구로 묶일 텐데 여기 오는 전치사가 모두 to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동사는 to를 쓰지만 find, get, buy, make, cook, order, live
등등은 for를 쓰고 ask의 경우에는 of를 쓴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로 요 자리에, 요 전치사 자리에 to 말고 이렇게 for가 오는 애들, 이 더 적어요. to보다. 이 동사들은 이 동사를 쓰면 무조건 전치사는 삼형식으로 바뀔 때 이런 for를 써야 돼요. 그런 동사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식료품점에 가서 어떤 땡땡마트 같은 데 가서 쇼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장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장 보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재료를 먼저 찾습니다. find. 그리고 재료를 가져가죠. get이 삼형식으로 쓰이면 취하다, 가지다라는 의미니까 재료를 가져가서 사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사고 음식을 만듭니다. make, cook. 음식을 만들거나 요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음식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킨을 주문합니다. 치킨이나 피자 이런 걸 주문하고요. 음식이 너무 많았어요. 음식의 양이 너무 많아서 마지막에 남기다. leave는 남기다죠. 그러니까 수요 동사식으로 쓰면 남겨주다겠죠.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통해서 외우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땡땡 마트에 가서 재료를 찾고 재료를 가져가서 재료를 삽니다. 그리고 나서 요리를 해요. 만들어요. 근데 요리가 너무 맛이 없어서 주문하고 양이 또 많아서 남겼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요. 이러한 동사들은 여기까지 외우고 끝! 이게 아니에요. 이러한 동사들은 for를 쓰는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많이 빈출되는 영역은 아니라고 알고 계시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그래도 외워두면 좋잖아요. 그럼 한번 나머지 예문들 쭉 읽어볼게요. One of my friends sent me. 친구 중 한 명은 보냈다. 나에게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그랬을 때 One of my friends sent me a text message 하면 내 친구 중 한 명은 보냈다.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되고 누구에게요? 나에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send는 장 볼 때 사용하는 단어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for를 쓰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I bought. bought는 buy죠. 장 볼 때 쓰는 동사예요. 그러면 이때는 for를 써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고 나는 샀다. 사주었다. 수요동사니까 내 딸에게 새 컴퓨터를 앞에서 나온 예문이죠. 그랬을 때 이걸 삼형식으로 바꿔보면 나는 샀다. 새 컴퓨터를 누구에게? 나의 딸에게. 이렇게. 이걸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수요동사니까 에게라고 다 똑같이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make도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make 하니까 전치사 for를 써야 되는구나. make의 과거 made죠. 그녀는 만들어 주었다. 우리에게 사과 파이를. 이 문장을 삼형식으로 고치면 그녀는 만들었다. 사과 파이를 우리에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for가 왔습니다. make 때문에.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 그들은 요리를 해 주었어요. 나를이 아니죠, 여러분? 사형식이니까 나에게 무엇을요? 저녁을. 이거는 부사로 지난 밤에 시간을 나타내죠. 그래서 사형식 문장이 맞고요. 얘는 그냥 수식어구라서 문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랬죠, 부사는. 그러면 이거를 삼형식으로 바꿔보면 그들은 무엇을 요리했나요? 그죠?
저녁을 요리한 거고요. 요리 생각해보세요. 요리하다. 장 볼 때 나오는 단어니까 전치사 for가 왔네요. For me last night. 그리고 of를 쓰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동사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알아야 하는 동사는 ask. ask가 사명식으로 쓰였을 때 of로 쓰인다는 거. 이거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ask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of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of의 원래 뜻은 뭐죠, 여러분? 그렇죠. 소요를 나타내서 뭐뭐의로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석하랬죠? 그죠? 그냥 에게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 이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 문장으로 바꿀 때 전치사 of를 쓰기 때문에 of를 쓴 거지 뭐뭐의 소요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는 질문했어요. 몇 가지 질문을 물어보았어요. of me, 나에게. 이렇게 사형식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사형식은 이렇게 끝났고 그러면 마지막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오형식 문장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까지는 삼형식이랑 같아요. 그런데 뭐가 붙냐? 목적격 보어라는 게 붙습니다. 목적격 보어는 여러분 잠시 이 형식을 생각해 볼게요. 이 형식에서 얘 주격 보어라고 불렀죠. 그러면 주격 보어라는 거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줘서 주격 보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목적격 보어는 뭐를 보충 설명할까요? 그쵸, 목적어죠, 목적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게 목적격 보어예요. 중요한 건 주어가 아니라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게 목적격 보어라는 거. 따라서 목적격 보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잘 따지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형식 문장에서는요, 출제 포인트가 목적격 보어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차차 설명을 하면서 말할게요. 자, 그러면 오형식 문장에 또 동사에 어떤 이름이 붙겠죠? 오형식 동사는 불완전 타동사로, 완전 타동사는 우리가 삼형식에서 봤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 완전해. 그거는 삼형식이고요. 목적어만까지 말하려니까 좀 불충분하다 해서 목적격 보어까지 말해줘야 되는 동사라서 불완전 타동사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한번 볼게요. 먼저 볼게요. 해석을 여기 건너뛰고. 해석은요,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니까 을을이 붙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목적격 보어인 상태로 목적격 보어 하도록, 목적격 보어로, 목적격 보어에 이런 식으로 목적격 보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중요한 건요, 해석은 다양하게 되지만 여러분 논리를 따질 때 어떤 말을 이해할 때요, 꼭 굳이 예쁘게 번역된 말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논리로 이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이 목적격 보어는 어찌됐든 목적어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넣어놨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의미상 주술 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예문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볼게요. 나는요, 만들었어요. 그녀를. 여기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예요. 그랬을 때 해피한 상태죠? 행복한 상태란 말이에요. 얘가 행복한 건데, 지금 행복한 상태가 주어인 I예요? 아니면 목적어인 her예요? 그쵸, 목적어인 her죠. 왜냐면 목적격 보어니까 얘를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즉 그녀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랬을 때 마치 목적어가 주어처럼 목적격 보어가 서술어처럼 해석을 해도 무방하네요.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나왔죠? 마치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나는 그녀가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해줬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 주술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거를 넣어둔 거예요.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목적어를 주어처럼,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요, 목적어를 주어처럼 목적격 보어를 서술어처럼 동사처럼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목적격 보어 자리가 출제 포인트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래 보어 자리에는 뭐랑 뭐가 오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1강에서 배웠어요. 중요하다고 했죠. 보어에는 어떤 게 올까요? 품사, 명사와 형용사가 옵니다. 그런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예외적으로 다른 것들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동사가 올 수 있고요. 보어 자리인데 동사가 올 수 있고요. ing 이런 것도 올 수 있고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to 부정사라는 게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형태도 올 수 있고요. 등등등 굉장히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명사, 형용사가 오는 건 굉장히 원칙적인 원래 되는 애들이고요. 동사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겠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따 배울 거예요. 일단은 대표적인 5형식 문장을 한번 예문으로 볼게요. 콜 하면 대표적인 5형식 동사입니다. 콜은 뒤에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어가 오면 해석이 A를 B 라고 부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제가 해석할 때 목적격 보어 자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말한 겁니다. 또는 뭐뭐로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그는 나를 뭐라고 불러요? 제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석의 틀이 있지만 해석의 틀에서 가장 좀 예외가 많은 경우가 5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역이 많이 필요한 경우죠. 연습이 많이 필요한 문장들이고, 이거는 아까 했고요. 이거 볼게요. I found, 나는 found는 find, 찾다 의 과거형인데, 여러분 이제 find를 찾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이제 인식하다, 알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나는 인식했다 또는 알았다. 뭐가요? 그 책의 상태가 어때요? difficult,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방금 어떻게 해석했죠? 그죠? 책이 주어처럼 해석했네요. 그리고 어렵다는 것을 서술어처럼 해석했죠. 따라서 가짜 주어, 가짜 서술어처럼 이렇게 주술 관계가 성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틀에 맞춰서 나는 목적어를 을를로 해석할 거야 해서 나는 인식했다, 나는 알았다, 그 책을 어렵다고 알았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문장이 길어질수록 5형식 문장은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주술 관계로 인식하고 해석을 해주는 게 훨씬 자연스러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제 포인트를 볼게요. 출제 포인트는 목적격 보어 자리라고 했죠? 어떤 동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동사원형, ing 등등등 다양한 형태의 어구가 쓰이기 때문에요. 이를 잘 구분해서 알아둬야 하고요.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부사는 수식어구라서 여러분 목적격 보어도 보어기 때문에 문장의 주인공이거든요.
부사는 문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부사는 목적격 보호에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적격 자리에 뭐가 오는지에 따른 예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예문은 맛보기로 조금 보는 거고, 저희는 오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는 걸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오는 경우, 여기 이렇게 명사 올 수 있고요. made,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만들었어요. 나를 모델로, 이렇게 되겠죠. 명사가 왔네요. 형용사도 쓸 수 있죠. 보어니까 상태를 설명해 줄 때 그녀는 유지해요. 무엇을? 그녀의 방을 어떤 상태로요? 깨끗한 상태로. 오형식 문장. 다 보면 오형식 문장의 특징은 이렇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to 부정사 볼게요. to 부정사라는 건 to라는 이런 전치사, 여기선 전치사가 아니지만 to라는 단어 뒤에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뭐랬죠 여러분? 사전 찾으면 나오는 딱 그 그대로의 동사요. 그걸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데 s가 붙은 것도 아니고 pp, ed가 붙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동사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해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배울 건데 어쨌든 이렇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게 오는 경우, 이게 지금 목적격 보어예요.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오형식으로 ask가 쓰이면 요청하다입니다. 요청했다, 부탁했다. 그를 뭐 하라고? 노래를 부르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요. 또는 주술 관계로 봐서 주어 서술어처럼 해석을 하면 나는 요청했어요. 그가 노래를 부르도록,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네, 목적격 보어에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는 나중에 배울 거고, 그러면 아주 예외적인 동사 원형이 오는 걸 한번 볼까요? 나의 어머니는요, 만들었어요. 이거는 주어처럼 해석할게요. 이제 왜 해석하는지 아시겠죠? 주어처럼 내가 stay at home, 집에 머무르라고, 이런 식으로 나의 어머니는 만들었다, 내가 집에 머무르도록 했을 때 요거 있잖아요. 동사 원형이 왔죠.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신기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 경우를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고요. 마지막 예문 볼게요. 나는요, see의 과거형이죠. 봤다. 그가 뭐 하는 걸 봤나요? 했을 때 요 ing는 동사에 붙는 ing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형태가 있구나 라고만 알아두시고, 아, 요런 게 목적격 보어에도 올 수 있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봤다. 그가 뭐 하는 거요? basketball, 농구를 하는 거를 봤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랑 요거를 배워볼 거예요. 이 경우를 뒤에서 자세히 볼 것이고, 부사가 안 되는 경우 예문을 볼게요. 그녀는 유지합니다. 그녀의 방을요, 어떤 상태로? neatly 하면은 깔끔하게 라는 부사거든요. 근데 해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될 것 같죠? 하지만 여기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영작할 때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 그랬죠. 깔끔하게가 neatly에 딱 맞으니까. 하지만 문법상으로 안 됩니다.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가 원칙이에요. 부사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사를 형용사로 고쳐주면 She keeps her room neat. 깔끔한 상태로 유지한다. 이런 문장.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어로 쓰는 동사를 배워볼게요. 이것만 보면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동사 원형이 오죠? 이랬을 때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걸 누가 결정할까요? 이 동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 동사를 지금 따로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목도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어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목적격 보어로 쓰는 동사들. 자, 첫 번째 사역 동사가 그렇습니다. 사역이라는 건 시키는 건데 누구가 뭐 하도록 시키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로 대표적인 동사들 have, make, let이 있어요. 그리고 help는 준 사역 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사역 동사는 have, make, let이 있다 라는 걸로 알아두고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건너뛰고 예문을 먼저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녀는 let은 여기는 지금 과거형이에요. let은 현재형과 과거형과 똑같거든요. 만약에 이게 현재형이었다면 여기 s가 붙었겠죠. she가 3인칭 단수니까. 그런데 안 붙었다는 건 과거형이네요.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시키다. 그래서 그녀는 시켰어요. 우리가 목적어를 주어로 해석할게요. 우리가 뭐 하도록요? 했을 때 여기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하도록?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시켰다. 또는 허용했다. 이것도 역시 사역동사에 해당하는 예문인데 그는요 여기에 made는 여러분 읽어보면 이게 사역의 의미라는 걸 아니까 만들다가 아니라 시키다로 읽을게요. 알겠죠? 물론 당연히 여기까지만 보고는 만들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뒤에 문장 구조를 아직 안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글을 읽어 나가실 때 여기까지는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만들다로 쓰인 게 아니라 시키다라는 사역의 의미로 쓰였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시켰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는요 시켰어요. 그녀가 뭐 하도록? 방을 청소하도록. 그죠?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가 이렇게 왔어요. 원래 여러분 문장의 한 문장에는 동사는 딱 하나만 온다고 배웠잖아요. 뭐 1강에선가 2강에선가 본동사는 딱 하나라고 배웠는데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버리는 경우 예외적이라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help 볼게요. help는 준사역 동사라서 왜 준사역 동사냐? 아예 사역 동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요. 또 뭐도 올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to 부정사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to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니까 to 부정사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준사역 동사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피터는 도와주었어요. 내가 뭐 하도록? 동사 원형 나왔죠.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맞는 문장이죠. 준사역 동사니까 뭐 하도록? 모래성을 짓도록 도와주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예요. 뜻은 똑같습니다. 피터는 도와줬어요. 내가 뭐 하도록요? 모래성을 쌓도록. 아시겠죠? 그러면 출제자들은 무엇을 낼까요? 출제자들은 안 되는 걸로 내겠죠. 이 자리, 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자리를 뭐로 내냐? building
이런 거 ing 형태,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형태가 또 있어요. 이런 형태로 냅니다. 그러면 이때는 틀렸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출제자들이 어떻게 내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의 시험 점수가 빨리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이런 개념이 있구나 까지는 살짝 부족해요. 출제자들은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낼까를 잘 보고 다니셔야 문제가 나왔을 때도 바로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냈구나 하고 딱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틀린 예시를 적어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출제자들이 어떻게 낸다고요? 여기는 준사역동사 help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와 투부정사를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안 되는 building 이런 걸 갖다 놓고 이런 ing 다른 형태를 갖다 놓고 밑줄을 긋고 물어본다는 거죠.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사역동사를 봤고, 자,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사역동사뿐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지각동사. 지각이라는 건 알지, 그리고 감각, 알고 인식하고 감각으로 느끼는 동사예요. 이 형식에서 감각동사랑 살짝 비슷한데, 왜냐면 이런 동사들이 포함되거든요. see, watch 이런 동사들. 근데 이런 동사들이 O 형식으로 쓰였을 때 우리가 다른 동사 이름으로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O 형식으로 쓰일 때는 똑같은 C라도 얘는 지각동사라고 부르기로 해서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느끼고 감각하는 거니까 feel, 느끼다, hear, listen to, 듣다, see, watch, 보다, notice는 눈치채다. 이것도 지각하는 거죠. 요런 동사들이 쓰이면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조는 똑같아요. 사역동사랑 구조는 똑같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 자리에 동사 원형. 그런데 하나 더 요걸 볼게요. 이거는 제가 헬프에서 설명드린 거고, 지각동사의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진행 중인 동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나 아니면 진행 중이라고 강조를 하고 싶으면요. 어떤 형태를 쓸 수 있냐?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나는 들었다. 뭐가요? 전화기가 ring 하면 울리다거든요. 동사 원형 왔네요. 울리는 것을 들었다. 이 문장 맞는 거예요. hear의 과거형 heard가 왔죠. 그런데 전화기가 울리고 있는 중 그런 진행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때는 뭐도 쓸 수 있다고요? 네, 이런 ing가 붙는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ing는 동사에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요. 나는 들었다. 전화기가 울리고 있는 중 그때 딱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각동사의 예문을 하나만 더 볼게요. 나는 봤다. 지각동사죠. 그가 뭐 하는 걸 봤나요? 농구를 하는 걸 봤어요. 했을 때 동사 원형 목적격 보어 자리에 왔고, 요거를 우리가 ing로 바꿔줘도 됩니다. 나는 봤다. 그가 농구하고 있는 그 와중, 그 진행 중인 그 상태를 보았다 라고 강조할 때,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또 응용을 해보시면 출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 자리에 안 되는 거를 내겠죠? 안 되는 게 뭐예요? to play 이런 걸 내겠죠. 이랬을 때 틀리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왜요? 얘는 지각동사인데, 지각동사는 원칙적으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진행 중인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ing를 쓸 수 있어요. 뭐를 안 배웠죠 우리가? to 부정사, to도 동사에 이렇게 붙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to만 안 되니까 출제 자리 문제를 지각동사를 놓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사형식, 오형식 다 배워봤고요. 저는 체크업 문제 풀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체크업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컴퓨터들은 만든다. 만든다. 아까 오형식에서 배웠죠? 일들을 어떻게 만드나요? 했을 때 여기 자리가 뭐예요, 여러분? 목적격 보어 자리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는 원칙상 명사랑 형용사가 올 수 있으니까 형용사인 is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부사, 쉽게라는 부사로, 그러면 해석은 컴퓨터는 만들어요. 일들을 쉽게. 부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문법상으로는 형용사가 맞죠. 그 다음, 리오는 보여줍니다. 아까 보여주다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라고 했죠. 그런데 보세요. 그의 그림에게 이상하죠. 그러면 이거는 사형식으로 쓰인 게 아닌가 보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삼형식이네 하고 그의 그림을로 가면 자연스럽겠네요. 그랬을 때 나에게 보여주는 거겠죠. 이 전치사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치사 for는 아까 말했듯이 마트 가서 장 보는 거 상상하시면 된다 그랬는데 쇼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사는 to를 쓰기 때문에 to가 맞습니다. 리오는 그의 그림을 나에게 보여준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는 동사를 고르는 문제네요. 원한다, 만든다예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여기 attend라는 동사 원형이 왔어요.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동사 원형이 왔다는 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동사가 뭐가 있었죠? 사역동사랑 지각동사가 있었는데, 사역동사 찾아보세요. 지각동사 찾아볼까요? want랑 make 중에 make가 사역동사로 맞겠네요. want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참고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want로 문장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want도 오형식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되려면 그는 원한다. 내가 뭐 하도록? 그 비즈니스 미팅, 그 비즈니스 회의에 참여하도록 원한다. 참석하도록. 그랬을 때 만약에 want를 쓰고 싶다 하면 요 동사 원형을 to attend로 바꿔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배울 건데요. want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거든요. 이거는 투부정사 가서 자세히 배우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답은 makes. 자, 그 다음 4번. 엄마는 만들다 보내다예요. 근데 치마에게가 아니겠죠? 그러면 얘는 목적어로 이거 삼형식이구나 생각하고 보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묶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전치사가 뭐가 쓰였나요? for가 쓰였네. for가 쓰이는 거는 여러분이 따로 외웠죠? 식료품점 가서 장보기. 그랬을 때 make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만들어 주었다. 치마를 나에게. 자, 그 다음 제스는 봅니다. 여기서 오형식으로 쓰였고요. 목적어죠. 왜 오형식으로 쓰였냐는 걸 아냐면 뒤에 동사에 해당하는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watch는 지각동사에 속하므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나 ing가 들어가죠. 진행을 강조하고 싶을 때 ing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2개. 제스는요, 봅니다. 제가 춤추는 걸 봐요. 또는
제가 춤추고 있는 중, 그 진행 중인 걸 봐요. 라는 문장. 자, 그 다음 6번. 줄리는요, 뒤에 목적어가 some questions니까 질문을 하다겠죠. 질문을 물어요. 그랬을 때, ove는, 죄송합니다. 답을 먼저 말해버렸네요. ask는 전치사 뭐를 쓰나요? 그렇죠. ove를 쓰요, over. to가 안 됩니다. 이때 해석도 뭐라고요? 나에게. 자, 마지막 7번. 그 사장님은 만들었나 시켰나 봤더니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시키다가 적절하겠네요. 그럼 O형식으로 갑니다. 시켰어요. 노동자들이 뭐 하도록 시켰냐 했을 때 얘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를 쓴다고요? 그죠? 아무것도 안 붙은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take. 해석하면 사장님은 시켰어요. 노동자들이 뭐 하라고요? take a break 하면 쉬는 시간을 갖다. 쉬다요. 쉬는 시간을 갖도록 시켰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렇게 다 배웠고요. 4강 마쳤습니다. 저는 또 5강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